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발표가 되어졌는데 실제 정원이 몇 명이나 될지는 아직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입시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시행계획과 실제 모집 요강 사이에서의 인원 변동이나 전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의 변동은 있겠지만 시행계획과 대부분 일치할 것이다. 인원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2025학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입시가 매우 중요한, 입시에 대한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달라질 거고 경쟁률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학년도에 대한 입시를 조금 더 면밀히, 세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신다면 2025학년도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의예과는 정말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자, 얼마 전에 발표가 되어진 2024 세계 병원 국내 순위를 보면 세계 25개 병원 안에 국내 17개 대학병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이제 뜻밖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235위를 차지한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이 세계에서 250위 순위 안에 든다는 점, 그게 조금 뜻밖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뜻밖인 경우들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160위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보다도 순위가 좀 낮은 편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빅5 의대를 가야 되겠다, 서울 수도권 의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 과정이 됐을 때 실습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실습 과정에서 좋은 병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일수록 아무래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과보다도 의예과에서는 결국은 이런 병원의 시설이라든가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앙대학교는 경희대학교 다음으로 21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를 한번 전형을 한번 이렇게 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특히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대부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일부는 미니 의대라고 해서 정원이 40명이나 50명인 의대의 정원이 많이 늘어날 거죠. 다른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한 90명에서 130명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0명이나 50명 정도의 미니 의대는 다른 의과대학에 비해서 정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를 가기가 매우 유리해졌어요.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분들이 거기서 만족을 하진 않죠.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내신 성적이 1.0, 1.1, 1.12 이 정도의 우수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서울 수도권 중심의 원서 지원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 계열은 지방에 있는 의대와 서울 수도권의 의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서울 수도권의 대학 또는 250위 안의 병원, 대학들의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텐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러면 서울대부터 중앙대학교 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경희대나 아주대나 가천대 이 모든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대 입시에서 중앙대학교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대학 입시가 쉬워지려면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에서 합격 가능성이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 때 결국 합격 가능성이 명쾌해지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도 없고 면접도 보지 않고 학생부 종합평가 100%다. 그러면 사실은 원서를 쓰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 건지 실제 내가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불가능하죠. 다단계 전형일수록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객관화되어질수록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명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수능 최저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 그리고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1.1이다, 1.12다, 1.14다,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합격의 기준이 명쾌해지죠. 세 번째는 면접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면접이 MMI 면접이거나 또는 면접이 다중미니 면접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그리고 또 다단계 전형이라면 더 분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 가능성이 명쾌해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 때 합불이 명확해지겠죠. 그 조건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면접의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하고 달라지긴 했지만 올해는 CAU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만 면접을 보고, 이 면접도 MMI 형식의 면접이라기보다는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 면접의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사실상 서류평가 100%를 뽑는다. 더군다나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평가만으로 뽑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수능 최저도 없지, 면접도 안 보지 라고 하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불안정하거나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를 쓰기 유리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평가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모호하다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실제 중앙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모든 학생들이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붙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를 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탐구형이죠. 올해는 이름이 탐구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 CAU 융합형이나 탐구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데,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충원율이 높아요. 충원율이. 그러니까 상위 대학으로 합격하여 빠져나가고 다시 채워지는 과정의 충원율이 높죠. 결국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가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로 연결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결국은 뭐냐면 서류평가 100%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 서류의 중요성이 내신 성적도 있지만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다시 말하면 자율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비 특기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에다가 의학적, 과학적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에다가 당연히 학교의 우수성,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중앙대학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계속 보다 보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앙대학교는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도 보시는 것처럼 탐구형 전형에서만 면접이 들어가는데, 면접도 수능 이후다 보니까 면접의 부담이 크지 않아서 결국 학생들이 많이 원서 지원에 몰려요.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고 싶은 대학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25학년도는 원래 시행 계획대로라면 86명, 최종적으로 올해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면 모집 인원이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적은 편이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요 대학들이 보통 한 11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면 중앙대학교 모집 인원은 86명이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대략적으로 한 20, 30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그럼 저 학생부 종합 전형의 CA 융합형이나 탐구형 전형은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좀 더 유리한 그런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을 보면 CAU 융합형은 2024년도에 11명을 뽑다가 모집 인원이 이제 10명으로 1명을 줄였어요. 전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으로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바꿨어요. 그래서 융합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2024년도에 서류평가의 항목을 보시는 것처럼 진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20%,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을 50%를 두고 있고,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하면은 결국 학업에 대한 성취도, 학업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탐구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CAU 탐구형 전형은 전년도에는 서류평가 100%였다가 올해는 면접을 실시하죠. 면접이 아마도 수능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년도에는 한 12월 11일 정도? 이 정도의 면접을 봤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 부근에서 12월 초 정도에 면접을 볼 것 같아요. 초 정도에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고, 면접에서는 학업의 준비도 및 계열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 교내 활동의 이해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별 심층 면접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의 면접보다는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항목을 보면은 진로 역량의 50%, 학업 역량의 40%를 반영하고 있고, 진로 역량이라고 하냐면 진로, 계열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들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두 개의 전형이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고 면접의 영향력도 크지 않으니까 결국 학생부만으로 뽑는다는 얘기고, 그럼 학생부에서는 뭐가 중요하겠냐? 당연히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거는 분명하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뭐 1.12 정도의 범위는 들어야 될 거고, 그럼 교과 성적을 왜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냐? 라고 하면 자율진로,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과학적, 의학적 탐구, 진로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야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학교의 우수성,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결합이 되어져야만 결국은 합격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결국은 입시가 올해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의 방법이 바뀔 수도 있고요. 평가의 방법은 동일하지만 입시의 결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전략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2025학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은 전년도에는 11월 25일 날 논술을 받고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에 비교과 10%를 반영하고 있고, 논술은 수리 논술로 4개 문항 120문항에 120분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을 경쟁률,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충원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보시면 경쟁률은 융합형 인재 전형이 경쟁률이 훨씬 높죠. 일반적으로 융합형 인재다라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융합형과 탐구형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융합형과 탐구형 전형에서 대학에서 서류평가의 항목이라든가 전형에 따른 평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서 나는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뽑을 거고 탐구형 전형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뽑을 거라고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대학에서 제시하는 점과 실제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입결은 달라질 수 있다. 대학의 의도와 입시의 결과가 동일하게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2025학년도는 중앙대학교가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보시면 융합형 인재의 경쟁률이 무려 42대 1이었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37.45였어요. 경쟁률이 정말 높죠. 2023년도도 높았는데 2023년도보다 더 높아진 거죠. 37.45대 1에서 42대 1로 29대 1에서 37.45대 1로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2025학년도에는 소폭이라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42대 1의 경쟁률에서 10명을 뽑는다 라고 하면 실제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상시 이상으로 높아지면 원서를 쓰는 학생들 누구도 합격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과 성적을 보시면 탐구형 전형은 우리가 70% 기준을 봤었을 때 1.9, 1.9, 1.6으로 내신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융합형이 탐구형도 2.5, 그 다음에 1.74, 1.84이기 때문에 성적을 봐가지고는 내신 성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고교관의 등급이라든 부분이, 고교관의 등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자사고다, 과학고다 그러면 매우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상위권 대학에 붙거나, 내신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이름만으로 의과대학에 합격하던 때가 있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고교관의 서열화가 완화가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 예전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됐었던 지점에서 실제 내신 성적이 상승하면서 실제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원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융합형 인재 전형이 약 100% 정도의 충원율이라고 한다면 탐구형 전형의 충원율은 2023년도에 227%의 충원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원율이 매우 높아요.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상위 대학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탐구형 전형이 상위 대학과의 연계성, 다시 말하면 중앙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으로, 고려대학교 계열청에서 성균관들이 이동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은 사실상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A 융합형 인재 전형을 또 개별적으로 한번 볼게요. 2021학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입시 결과를 보는데, 모집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보통 뭐 10명, 9명, 11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27, 39, 37, 40이니까 경쟁률 매우 높고 높아지는 추세에 있을 거고요. 또 2025학년도는 소폭이라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한 100%의 충원율인데, 내신 성적은 보시면 1.50%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4, 1.83, 1.27, 70%를 봐도 1.9, 1.9, 1.6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평균 점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도 보시면 경쟁률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학년도는 19.80의 경쟁률에서 출발을 해서 2024년도는 37.45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70% 성적, 마지막 합격자의 거의 성적은 2.5, 1.74, 1.84로 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신 성적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비교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중앙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 계열,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 경쟁력이 있어야만 중앙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입생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반으로 봤었을 때 중앙대학교는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약 62% 정도 되고요. 자세고가 63명으로 8.29%, 그 다음에 영재고가 12명으로 1.58%, 과학고가 10명으로 1.31%, 외고나 국제고가 159명에 20.89%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일반고, 외고나 국제고의 비율이 높은데, 사실 이제 중앙대학교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통 중앙대학교를
자사고,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쓰는 지점은 아니잖아요. 영재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 정도에서 대부분 끝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연고대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도 물론 과학고 중에서는 뭐 이화여대까지 내려오거나 중앙대까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과학고 학생들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 라인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대까지 자사고,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지는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 10명, 영재고 학생 12명이 다 의대나 약대로만 포함이 되어져 있진 않겠지만 의대나 약대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꽤나 좀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앙대학교 의대가 정말 어렵죠. 의대가 어려운 이유는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계 병원 250위 내에 있는 국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수한 대학이고 우수한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대학교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앙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의 비중도 크지 않고 면접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 매우 유리한 지점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점차적으로 계속 높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대학교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구나, 내신 성적으로 뽑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대를 노려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참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 대학 입시가 분명해지려면 다단계 전형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을 때 합격이 명확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다, 수능 최저 없다, 면접을 보긴 보지만 수능 위에 보고 학생부 기반이기 때문에 면접의 부담도 크지 않다. 이러면 원서를 쓰기는 용이하지만 합격 가능성은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해?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두 번째는 동일한 학교, 동일 계열 내에서의 경쟁력을 이겨나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학생부를 얼마나 경쟁력 있는 학생부냐. 학생부에서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뚜렷한 방향성이나 탐구 의지나 노력의 과정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평가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하이프립에서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대학교 의예과 심층 구술 면접을 3월 16일서부터 이렇게 6회의 구성으로 3시간씩 해서 총 6회 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이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 진행하시면 되고, 학원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 1대1 수업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안내 말씀 드리면 이제 신학기에 들어가시면서 아마 학교 활동이 좀 많아지고 수행평가라든가 독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탐구, 보고서, 마무리 과정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프리비에서는 이렇게 학생부 기재관리나 수행평가, 독서 활동, 그 다음에 탐구 활동, 멘토링, 입시 컨설팅과 관련이 되어진 의대 연관 컨설팅 제8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계 250위 내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